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때는 심리적 이육이라서 몸은 성인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부모와 이유를 하는 거죠. 완전히 떨어지지도 못해요. 반항은 하지만.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지지와 보호 그리고 지도가 필요한 동시에 자기 충족과 독립을 준비하는 단계이죠.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또래 집단과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며 이제 점점 부모를 떠나서 네, 또래 집단과 자기 자신에게 하려는 이제 내가 독립적으로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 관계를 매우 중요시해서 가족과의 갈등이 첨예한 경우가 생기죠. 친구 관계는 청소년기의 또래 집단을 통해서 인정받고 그리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집단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죠. 어릴 때는 엄마가 너는 참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 너가 있어서 정말 좋아. 사랑스러운 우리 아기. 이렇게 엄마의 그 눈빛, 사랑의 눈빛과 우리 집에 정말 귀한 아기. 이러면서 이제 항상 이렇게 사랑하고 보살피고 이런 엄마의 거울 반응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을 하는데 청소년기에는 바로 친구를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그 친구 그 집단 속에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어요. 연극을 하는 연극을 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연극을 하고 이런 그 속에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을 하고 저희 전공을 연극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네 형이 법을 공부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으니 네가 그걸 이어받아서 해라. 이 친구는 정말로 연극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 양쪽이 다 그렇게 나올 때 그거를 거절할 용기가 없었어요. 네.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좌절됐을 때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 서재에 있는 권총으로다 자기를 쏴서 그 총소리가 들렸을 때 침대에서 벌떡 부모님들이 일어나요. 아마도 직관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요 집단들이 이제 가는 어떤 공동으로 하는 어떤 의식이 있고요. 거기에 담임 선생님이 또 같이 합세를 해요. 근데 우리 사회는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의 그런 이제 어떤 아지트 이런 데까지 담임 선생님이 그걸 이해해주고 따라줬을 때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그런데 그것이 밝혀지면서 담임 선생님도 학교를 떠나게 됐죠. 소위 부와 내동 철없는 아이들과 같이 이제 담임이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제 징계받고 떠나는 이런 거를 그 영화가 부모님들이 그 영화를 참 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성관계는 성적인 성숙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 에스트로겐이 이제 분비가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성 친구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남녀 간 사랑의 본질과 기쁨을 알아가기도 하고 성 역할과 성적 행동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배우고 건강한 관계 형성을 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이 청소년기의 특별한 이제 심리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가 개인적 우화라 그래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견해나 관심사를 갖는다. 내가 HTOP한테 반해가지고 열렬히 열광을 하면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이 강하다 보니까 남의 생각을 잘 다르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K-팝 스타나 영웅들과 자신의 삶에 비추어 자신도 나도 멋지게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꼭 타인에게만 일어날 것 같은 느낌에
네, 불멸의 환상이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내가 폭주족을 해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자신의 행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일탈 행동을 해도 자신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개인적 우월을 심리가 있습니다. 또 볼게요. 난폭운전을 해도 나는 죽지 않는다. 성관계 해도 나는 임신하지 않는다. 네,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요. 또 상상적 청중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예, 자신만 바라보거나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인지 구조에 이제 왜곡이 됨으로 인해서 타인의 이제 지각에 대해서도 왜곡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이런 상상적 청중 속에서 자신이 둘러싸여 있다는 믿음으로 타인의 반응을 예측하려고 뇌를 쓰죠. 자신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과의 차이를 구별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타인이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죠. 예로 길 가는 모든 사람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그래서 거울을 자주 보고 화장을 하고 이렇게 강박적인 행동을 해요. 학교 앞에서 교문 앞에서 이거 복장 검사 이거 다 하잖아요. 화장을 이렇게 덕지덕지한 여학생들 물 휴지로 다 이렇게 그 선생님이 이제 자폭해서 이제 들여보내면 교실에 가서 뭐 하겠어요? 다 교실에 앉아서 화장하기 시작하죠. 네. 쉬운 문제를 어렵게 풀려고 하고 자신을 돋보이고 싶어하는 이런 이제 상상 속 청중을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나는 가출해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야. 특히나 여학생들이요. 요즘에 뭐 N번방 이러고 시끄럽고 TV에 나오고 그러는데 여학생들 가출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경로가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또 이런 이렇게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반사회성 그런 이제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해서 소위 이제 각마다 학교마다 이제 일진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계속 반사회성으로 굳어지게 되면 이제 나중에 교도소를 자기 집처럼 이제 가깝게 지내게 되는 이런 사람으로 남게 될 수도 있죠. 네. 사회복지와 관련돼서를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요. 성적 성숙 과정, 기초 지식, 피임 방법, 임신과 중절이라든지 성병, 성적 충동에 대한 대처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절을 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호르몬 때문에 초경이라든지 몽정 이걸 불안 또 자위행위 이성으로부터의 어떤 성적 요구 등으로 야기되는 심리적 문제를 다뤄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스트로겐이 호르몬 분비가 됨으로 해서 여자들은 가슴이 발달하고 생리가 시작되고 남자들은 이제 몽정이 시작되고 그리고 또 자위행위를 하게 됐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특히나 이제 자위행위로 인해서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또 청소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나누고 대처하는 방법들을 이제 다루는 거죠.
그리고 네, 비행을 다뤄서 청소년 가족 상담 치료, 네, 또 가출 청소년, 학업 중단 청소년, 네, 학업 중단 청소년에 관련된 논문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의 아이들이 학업 중단을 하는지, 예, 그걸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제 한부모 가정, 이혼 가정, 네, 한부모 엄마랑 사는 아이들, 아빠랑만 사는 아이들, 네, 또 재혼 가정, 네, 또 미혼모 아이들, 여러 가지 그런 그 양부모가 이제 그 어떤 역할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한 부모가 그 두 가지 역할을, 부모 역할도 해야 되고 돈도 버는 역할을 다 동시에 다, 그래서 이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러다 보니까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힘들죠. 그래서 지역 사회에 조직 사업이라든지 범죄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그런 각종 지역 훈련 프로그램이나 대안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실시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선배 중에 여자 목사님이 교도소 사역을 하세요. 이분은 이제 목표가 뭐냐면 그 교도소에서 출소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가서 있을 데가 없대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런 센터, 어, 어, 교도소에서 나와서 들어가서 이제 사회 적응할 때까지 이제 있어야 될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음악회도 열고 해마다 이렇게 해서 자금을 이제 마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을 이제 그 연주회 이제 보러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윤복희 씨도 와서 이제 공연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청소년 파트 할 때 그 공연할 때 이제 제가 청소년 배들을 데리고 이제 그 공연을 보러 가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또 가족 상담이 필요하고요. 네, 가족 치료를 강화를 하죠. 여기에는 이제 가족 상담과 개인 치료를 이제 강화를 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개인의 문제는 그 개인의 어떤 문제는 비행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는 가족 치료 이론에서는요, 이것이 그 아이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 가족들도 너가 문제야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가족의 문제를 이 아이가 대표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가족 치료에서는 그 어떤 문제를 발생하는 그 아이를 갖다가 문제로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가족의 전체 문제를 봐요. 그래서 가족 치료가 들어가는 거죠. 가족 상담, 가족 치료가 들어가죠. 네, 그리고 개인 상담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부부 상담이 또 들어가야 되고, 이것이 그래야지만 아이들의 비행이라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 가출이라든지 학업 중단이라든지 또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여러 가지 범죄 청소년의 이 범주에서 가족이 변해야지만 이 아이가 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릴 때 놀이치료를 만약 했다 그러면 그 놀이치료를 하면서 부모 교육을 꼭 해요. 부모 상담, 부모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가르치고, 아이를 어떻게 칭찬해주고, 아이를 어떨 때 혼을 내야 되고, 혼낼 때는 전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얘기하죠. 아이가 어떤 거를 요구를 할 때, 그걸 거절할 때는 꼭 네 마음은 정말 알겠어. 그렇지만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고 정말 안 되는 거는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해서 애가 납득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양육 태도를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하면서 아이에게 주도권을 주고 자율성을 주고 이렇게 해서 키운 아이라면 심리적 내적 갈등이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가출 같은 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부부 치료도 엄마 아버지 따로 해야 되고 개인 상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떠한 역동이 가족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이의 문제가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가족 치료는 정신분열을 앓는 환자를 치료를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얼마 안 있다 또 다시 발병해서 다시 또 돌아와요. 또 치료해서 보내면 또 다시 반복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문제가 가족의 문제구나. 그래서 가족 치료가 이제 개입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아버지가 이제 경직된 가족 분위기, 이 소속된 이제 그 가족의 아이들은요 소속감이 없어요. 그리고 늘 억압을 받아요. 이러다 보니까 가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애가 나가서 들어오지 않아도 전화도 없어요. 그리고 뭘 밥을 먹었는지 밥 먹었냐 소리도 잘 안 해요. 이러면 애들이 소속감이 없어요. 미혼모, 미혼부에 그 해당하는 그런 이제 경우에 거의 그 논문을 보면은 집은 있으나 가정은 없었다. 가족은 있었으나 따뜻함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쉽게 이성에게로 이제 다가오는 이성을 갖다가 쉽게 이제 또 이렇게 같이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미혼모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 선생님이 그 미혼모 논문을 썼어요. 이제 그 가족 치료 이거를 이제 가족 복지를 공부할 때 아마 이제 제가 논문 가지고 수업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이제 인터넷 중독, 비행, 범죄를 예방하고 컴퓨터의 건전한 활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감시 운동 같은 사회 운동 활동도 전개해 나간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된 내용은 다 했습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 학부모 이제 강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청소년들이 자아 정체감이 확실하게 발달을 형성이 됐다면,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로 상담 센터로 또 보내져서 아이의 적성을 어떤 길을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거를 이제 검사를 해서 지능과 이제 성격과 흥미, 능력, 가치, 적응 이런 거를 검사를 해서 자기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진로 탐색을 하고 진로 선택을 하고 진로 개발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성격에 대해서도 MBTI MBTI의 16가지 성격 유형입니다. 이것도 이제 자기의 성격에 대해서 알고 또 홀랜드 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죠. 리아색 그리고 그래서 이 홀랜드 검사를 내가 현실형인지 탐구형인지 예술형인지 사회형인지 진취형인지 관습형인지를 내가 나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 알아나가면서 그런 탐색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86쪽에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의 연필이 보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살 것인지, 그래서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 서비스직을 할 것인지 뭐 5개 활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예능직 직업을 가질 것인지 이런 거를 이제 탐색을 해서 건축가, 예술가, 요리사, 미용사, 소방관, 의사, 모델, 뮤지션, 간호사, 변호사 수많은 이 직업 중에 하나를 뽑아요. 진로에 대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을 이제 하도록 도와주기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적성을 찾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자격증도 이제 취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열쇠를 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에 연계된 모든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교육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우체국 뭐 여러 기관들을 다 활용해서 이 청소년들을 갖다가 정신보건센터라든지 그래서 이제 정신과 아니면 또 상담센터 이런 걸 다 동원해서 자원을 동원해서 이 청소년들을 지도를 이제 검사하고 이런 거를 이제 잘 그래서 아이가 이제 자기가 어떤 길을 가면 좋을지 자기 적성을 찾아내고 이러면서 해서 그 열쇠를 열고 들어가도록 해서 네 이렇게 신나는 인생을 살도록 네, 좋아하는 직업, 잘하는 직업, 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도록 도와주면 네, 인생이 정말 고속도로 뚫린 것처럼 이렇게 네, 그리고 네, 재물도 네, 경제적인 능력, 사회 포지션을 잘 이제 찾아가겠죠. 포지션이 이제 결정이 되죠.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청소년기에 마련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 사회복지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지만 네, 교과서를 읽으시고 제가 설명하는 PPT와 제가 준비한 PPT와 같이 들으실 때 수업이 비록 재택 수업이지만 아마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PPT 보시면 일단 책을 읽으시고 나서 PPT를 보시는 게 이제 순서예요. 그리고 설명을 들으시면 수업이 많이 모자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수업에 마음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수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